네, 안녕하세요. 배성훈의 베이커리 스토리 데비스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도구 컨디셔너입니다. 도구 컨디셔너가 뭐라고 딱히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죠? 우리가 이제 발효기 다음으로 많이 쓰시는 게 도구 컨디셔너인데 저희가 지금 일부러 붙여놨어요. 디지털 발효기하고 도구 컨디셔너하고. 그러니까 사실 얘하고 얘는 거의 작동 방식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발효기 관리 요령만 아셔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보성의 에버레스트 이 브랜드 말고도 여러 가지 도구 컨디셔너들이 있지만 다른 브랜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도구 컨디셔너 이렇게 딱 보시면 발효기하고 가장 차이가 뭐죠? 냉동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기는 순수하게 열을 내고 습을 만들어주는 장치라면 똑같이 열을 내고 습을 만들어주지만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동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게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떤 내가 자동 공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만 좀 다른데, 요거를 좀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요렇게 안에 내부를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빵팬을 놓을 수 있는 챔버가 있고요. 이 챔버 위쪽에 보시면 이게 유니트 쿨러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트 쿨러가 뭐냐면 발효기에서 바람을 대류를 시켜줘서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장치인데, 똑같이 이 장치에서 이상 소음이 날 수 있어요. 오래 쓰시다 보면. 그래서 그게 양쪽에서 다 나든 한쪽만 나든 이상 소리가 나면 분명히 습도나 온도에서 평상시랑 다르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계속 쓰지 마시고 바로 AS 기사님을 부르셔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약해요. 막 바쁘게 하시다 보면 이걸 이렇게 쳐서 이렇게 깨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좀 유의를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센서류에 이물질이 껴 있으면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킹이 있죠. 도구 컨디셔너의 패킹 같은 경우에 사실 이쪽이 제일 먼저 쭈글쭈글하게 변해요. 지금 이렇게 패킹이 전체 면적을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두르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가셔서 주방 가셔서 도구 컨디셔너 한번 열어보세요. 이쪽이 제일 먼저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방하는 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구 컨디셔너는 단순하게 온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냉동 기능이 들어가서 얼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었다가 안에 습이 찼다가 또 녹혔다가 고온으로 올라갔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패킹에 가장 불리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밑으로 이물질이 낍니다. 이물질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 손가락이 만약에 이물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물질이 낀 상태로 얼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이물질이 낀 상태 때문에 이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면 이 안으로 또 물이 더 과다하게 들어가지죠.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변형이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패킹 자체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소모성 제품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이 부분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제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 패킹 수명을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특히나 발효기보다 도우컨이 더 취약한 만큼 뭐 주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보시고 너무 강하게 제끼지 마시고, 지금 제가 살짝 보셨을 때 이물질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도구 컨디셔너를 분명히 이제 문을 닫고 사용하는 장비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여기에 또 이물질 같은 게 낍니다. 이물질이 끼면 이게 이제 눌려서 작동 인식을 하는 방식인데, 이 이물질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물질이 꼈다라고 판단됐을 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되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다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도구 컨디셔너 상부를 열었습니다. 상부를 열었더니 뭐 이상한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차단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도구컨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뚜껑을 여셔서 이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전기가 부하가 걸려서 아니면 어떤 이상 증세를 감지를 해서 내려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렸는데도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럴 땐 각 매장에 전기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 전기 분전함에 이 도구 컨디셔너라고 되어 있는 이 차단기가 같이 내려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분전함의 차단기도 올렸고 도구 컨디셔너 차단기도 올렸을 때 이상 없이 작동이 되면 먼저는 사용을 하세요. 먼저는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리자마자
바로 떨어진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랬는데 또 올리자마자 떨어진다. 이럴 땐 더 이상 올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차단기가 올리자마자 떨어질 땐 이 장비 안에 어디에선가 전기가 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누전이라고 하죠.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2회 이상 떨어졌을 땐 더 이상 올리지 마시고 AS 기사님을 빨리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우 컨디셔너가 담당하고 있는 게 발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보관이 되어 있으면 다 생지가 과발효가 돼버리거든요. 그 즉시 여기에 있는 내용물을 빼서 냉동고에다가 최대한 보관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커져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고치는 데 들어가는 ASB 뿐만 아니라 냉동 생지를 버려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도 있기 때문에 도우 컨디셔너가 이상이 있을 땐 주저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용물을 냉동고에 보관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도우 컨디셔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냉동을 관리하는 유니트예요. 그러니까 냉동을 관리하는 유니트는 여러 가지 부속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저희가 이제 샘플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위에 보시는 이제 까만색의 동그란 아이가 이제 냉동 컴프레셔라고 하는 압축기고요. 말 그대로 냉동을 담당하는 아이고, 저 뒤에 있는 라지에다 그릴하고 한 유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고장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청소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가끔 저희가 매장에 가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집기들을 올려놓으시거든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을 만들어주는 아이지만, 그 바람을 만들어주는 아이는 엄청나게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우 컨디셔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자동 공정을 걸어놓고 가시면 밤새 내내 저희가 뜨거워요. 근데 그 열기가 못 빠져나가면 흔히 말해서 컴프레셔가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퍼져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이 위에 어떤 선반이라든지 그런 걸 올려놓으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이쪽에 열을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드물긴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도우 컨디셔너를 전원을 연결하는 이 콘센트 전원 선이 저 컴프레셔 열을 내는데 걸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로 선이 단락이 됩니다. 눌어 붙어 버리죠. 그래서 시공을 했을 때 이 도우 컨디셔너 전원 연결하는 선이 이 뜨거운 거를 발생하는 장치에서 최대한 떨어지게끔 시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올라가셔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도우 컨디션의 전기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뜨거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 습을 만드는 장치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겠죠. 한 번씩 청소하러 올라가셨을 때 이쪽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만약에 물이 샌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조만간 물이 많이 새거나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샌 증상이 있을 때는 도우 컨디셔너를 점검을 받으시거나 수리를 맡으실 때 같이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우 컨디셔너 관리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데크오븐하고 딱 붙어 있죠.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내는 아이, 또 이 안에서 냉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놓고는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결로 현상도 생길 수 있고 서로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우 컨디셔너하고 열을 내는 오븐은 최대한 공간을 띄워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 뒤에 지금 앵글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유니트를 가지고 관리 요령과 그 다음에 이상 증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우컨의 AS 접수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접수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온도가 안 떨어져요, 안 올라가요, 가발효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일 먼저 확인해 주실 게 이 안쪽에 그 온도 센서라든가 습도 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 온도가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하겠죠. 발효할 때 제일 많이 습이 안 올라가는 증상들은 물 공급이 안 되거나 또 안에 장치가 고장 났거나 했을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급수, 밸브가 제대로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옆에 공간들이 있으셔야겠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무조건 AS 접수를 하셔야 되고, 발효할 때 온도가 안 올라가면 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올라가시는 부분들이 저 안에 이제 팬, 히터는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되시는데 팬이 고장이 났을 때는 온도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냉동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접수되는 게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안에 팬이 돌아요?
안 돌아요? 그리고 위쪽에 팬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확인하시면 안쪽에 팬이 도는지 안 도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기계 위쪽으로 올라 보시면 이런 팬들이 있어요. 팬이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하시고 소음이 위쪽에서 나시는지 아래쪽에서 나시는지. 그냥 소음 나신다고만 접수를 하세요. 근데 어디서 나시는지 모르시니까 일단 문을 최대한 한번 열어 보셔서 안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시는지, 문을 닫고 위쪽에서 발생을 하시는지 알려주셔야지만 신속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속들을 저희가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을 확인해 주셔야지만 그 부속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냉동기 쪽을 보여드릴게요. 네, 도어컨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나오고 다 제품마다 다 틀리겠죠. 냉동기 방식은 다 똑같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위로 이렇게 카바를 올려보시면 이 제품은 컴프레셔가 저 뒤쪽에 있네요. 이 모델이 똑같이 저 뒤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방향대로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데 팬이 소음이 나시거나 정지가 되시거나 그러면 여기서 열을 못 식히기 때문에 냉동이 20도 이하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그릴 상태예요. 여기가 먼지가 많이 껴있거나 그러면 온도가 20도 이하 잘 안 떨어져요. 열 교환을 해서 열을 식혀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먼지라든가 팬 때문에. 팬이 나갔다 그러면 팬을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먼지가 이제 많이 쌓였다 그러시면 에어 컴프레셔나 이런 것들이 점퍼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솔을 이용을 해서 먼지를 밑으로 이렇게 결방향으로 내리셔야지 좌우로 이렇게 청소하신다고 이렇게 긁으시면 이 핀들이 다 망가져서 막힘과 똑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좌우로 하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그럼 먼지들이 모이겠죠. 그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주변에 있으면 진공청소기를 좀 빨아드시고, 압축기는 필통 왕복 운동을 해요. 왕복 운동을 해서 이쪽이 고온이에요. 고온이 왔다 갔다 해서 팬에서 식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뭐 전선이라든가 뭐 도어콘 위쪽에 막 그 옆에서 전기 쓴다고 전선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그 전선이 닿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선이 녹아서 쇼트라든가 컴프레셔 고장이라든가 가스가 샌다거나 여기 터져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어콘 위쪽이나 이런 쪽에는 절대 적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어콘은 안에서 팬이 돌아서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냉동기는 팬이 돌아서 열 교환을 해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도어콘 안쪽에 내부 팬이 순환을 시켜서 발효하고 냉동을 시켜주고요.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항상 돌아야 되는 팬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소비자들이 보시면 아실 거고, 냉동을 켰을 때 컴프레셔하고 원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컴프레셔는 돌고 팬이 안 돈다 그러면 팬이 망가지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이제 돌아야지 정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거는 쇼케이스입니다. 카페라든가 베이커리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이죠. 케이크 진열을 하던가 음료수를 넣어서 진열을 하는 제품이죠. 이것은 냉동 제품이에요. 가장 이제 많이 쓰시는 모델 중에 조그만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식은 똑같이 뭐 냉동기를 이용을 해서 안에 팬을 집어넣고 대류를 시켜갖고 냉을 떨어뜨리는 제품이죠. 그래서 안에 팬이라든가 안에 냉동기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차단기가 있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냉동기가 탑재가 들어가 있죠. 물통이 있고, 여기서 열 교환을 해서 안쪽으로 가스들이 통과를 하면서 냉이 되는 제품이에요.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될 게, 이건 냉을 입혀서 제품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로란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발생되면 물이 나오겠죠. 물이 나오는 걸 배출을 해야 됩니다. 가장 잊어버리시는 게 물 배출 잊어버리셔서 물이 이제 바닥에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려면 요 밑에 보시면 물통이 이제 차고 넘쳐서, 얘는 급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동이 되면서 차가워진 상태에서 문을 열거나 그러면 대류층을 만나서 물기가 이제 발생이 되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재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또 물이 계속 발생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통에 물이 모여지는데 이걸 안 버려 주시면 방금 같이 말한 대로 그 쇼케이스 밑으로
물이 이렇게 새서 흥건하게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한 번도 안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거는 항상 확인하시고 버려주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이게 한 뭐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은 버리실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물은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곰팡이가 피거나 뭐 악취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쇼케이스는 이렇게 카바가 있어요. 카바가 있고 그 밑에 이런 냉동기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셔갖고 이 부분 상태를 보셔야 돼요. 보셔서 뭐 곰팡이가 꼈거나 그러면 이제 청소를 좀 해주셔야겠죠. 이쪽에 조금 물을 부으셔도 됩니다. 이쪽에 배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물통으로 떨어져요. 팬 같은데 물이 들어가면 좀 안 좋은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만 뿌려주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들이 이 팬이 이제 소음이 나거나 팬이 정지가 됐거나 그러면 냉이 안 떨어지겠죠.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정지가 됐을 때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팬이 소음이 심할 때 황소 개구리 소리처럼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요. 그럴 때는 항상 열어보셔갖고 소음이 나시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교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냉동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냉동기처럼 팬이 멈췄거나 먼지가 많이 쌓였거나 그러면 똑같이 냉동이 안 되겠죠. 그 부분들을 확인하셔갖고 팬이 멈추시면 팬을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안쪽에 이 물통을 빼내시고 저 안쪽을 보시면 이와 같은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기가 있고요. 고온이 흘러서 식혀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 뒤에는 팬이 있습니다. 팬이 나갔으면 항상 교체를 해주셔야지만 냉동이 계속 되겠죠. 그리고 청소하시는 방법은 똑같이 소일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갖고 최대한 위에서 아래로 해서 먼지가 모이시면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좀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냉동기가 들어가 있는 장비들의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세요. 평상시랑 다르게 어떤 온도 변화가 있다거나 소음이 발생됐을 때 관심을 갖고 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큰 고장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팬에서 소리가 좀 이상할 때 바로 AS를 불러라 라고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구조랑 비슷하거든요. 어디 한 군데가 망가졌는데 바로 고치지 않으면 다른 게 연달아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팬에서 소리가 났는데 동작은 된단 말이죠. 그럼 대부분 교체를 안 하세요. 비용이 아까우시니까. 근데 왜 그거를 하셔야 되냐면 팬이 망가진다는 거는 그만큼 바람을 빨리 못 불어주고 열 교환이 빨리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컴프레셔, 냉동 모터가 작동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팬을 교체를 빨리 안 해주면 훨씬 더 비싼 고가의 부속인 냉동 컴프레셔한테까지도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냉동기 제품에서 어떤 소음 발생은 바로 이상 증세라고 판단을 하셔서 바로바로 처리하시는 게 결국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번외인데요. 이런 쇼케이스 같은 거를 구매하실 때 반입동선 같은 거를 판매자한테 제대로 정보를 안 주시면 곤란한 상황에 겪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쇼케이스는 번쩍 들어서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또 우리가 매트리스처럼 뭐 구겨서 넣을 수도 없죠. 그래서 현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셔야 장비를 반입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그런 인력들을 충원해서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냉동을 쓰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차갑게 만들어주지만 이 아래에 보시는 이런 냉동 모터들이 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지에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열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공기가 흡입되는 부분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먼지를 제때제때 청소를 안 하시면 똑같이 컴프레셔의 작동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필히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끝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요거 알고 계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쇼케이스 쓰시면서 가장 문제가 뭐죠? 결로 현상 때문에 이 유리가 뿌얘지죠. 뿌얘지면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이 제품이 잘 안 보여요. 많이 속상하시죠. 그래서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그 자동차 유리 같은 거 닦을 때 김서림 방지제라고 있죠. 그런 부분을 살짝 도포하셔서 어차피 쇼케이스 청소하실 때 여름철 같은 데 살짝 발라주시고 청소를 해주시면 그 김서림에 대해서 조금 더 방지해서 내용물을 보다 원하시는 대로 좀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비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제 오른쪽으로 서 있는 게 이제 로타리 오븐이고요. 이쪽에 서 있는 게 이제 컨벡션 오븐하고 미니 데코 오븐의 이제 콤비 구성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장비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데코 오븐의 서브 개념으로 쓰시는 장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장비이기도 하지만 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면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타리 오븐서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로타리 오븐하고 컨벡션 오븐하고 어떻게 달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로타리 오븐도 컨벡션 오븐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대류해서 빵을 소성시키는 건 같은 방법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이시나요? 이 안에 있는 이 챔버가 이렇게 돕니다. 이 장비를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서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로타리 오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빵팬을 집어넣으시면 이 아이가 돌면서 이제 골고루 이제 베이킹을 해주는 장비고, 마찬가지로 이 뒤에 보시면 커다란 팬에서 열풍을 불어내죠. 그 방식이 컨벡션 오븐하고 똑같습니다. 컨벡션 오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벡션 오븐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커다란 팬이 보이시죠? 이 커다란 팬에서 이제 열풍을 불어서 이제 빵을 구워내는 이런 장치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컨벡션 오븐이나 로타리 오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빵보다는 버터라든지 그런 유지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베이킹을 하시다 보니까 실내가 금방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기름기로 거의 코팅이 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에 돌아가니까 청소를 안 하시고 그냥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중에 청소도 안 될 뿐더러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경을 안 쓰시는 장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로타리 오븐하고 컨벡션 오븐의 청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저희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컨벡션 오븐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전에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청소를 좀 안 돼서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안 돼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문을 딱 열어보시면 이런 리미트 스위치가 어떤 제품은 위에 있고 어떤 제품은 밑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국내에 몇 개 없어요. 위에 있으면 열 때문에 리미트 스위치가 많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쪽은 거의 대부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컨벡션은 유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나와요. 이런 패킹들 밑으로 기름이 이제 존재하겠죠. 하면서 벌어지고 그 밑으로 리밋 스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기름이 들어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이렇게 패킹이 찢어졌거나 들뜨거나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리밋 스위치는 기름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기름이 만약에 많이 묻어 있다 그러면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청소하시는 방법은, 컨벡션은 이 안에 네크를 집어넣는 살이 있어요. 타공망이라고 하죠. 타공망. 그리고 저 뒤에 이제 팬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분리하시는 방법은 모르세요. 대부분 피스로 박혀 있거나 걸쳐 있거나 하거든요. 피스가 안 보이신다 하시면 걸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도 들으셔갖고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외벽이 뭐 기름에 타서 막 먼지 찌꺼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끼시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유리 같은 경우도 이 안에는 청소를 못 하잖아요. 이 안에는 청소를 하려면 분리가 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분리하는 방법은 위로 이렇게 올리시거나 가이드를 올리셔서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닦아주시면 돼요. 습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베이킹을 하시다 보면 여기가 시꺼매집니다. 청소하시는 방법은, 그 열이 식으신 상태에서 뭐 세정제라든가 뿌려 놓으신 다음에 약간 불이세요. 한 5분 정도 불리신 다음에 카타칼로 대시고 싹 긁어내시면 쉽게 나가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스크래치도 안 나고 유리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다음은 로타리 오븐입니다. 로타리 오븐은 렉이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렉이 돌아가면은 컨벡션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거는 통째로 렉 자체가 다 빠져요. 빼시는 방법이 제품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제품 그냥 들어서 빼면 되는데, 요거는 반바퀴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강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자, 요 밑에 이 렉을 걸쳐주는 그 걸림새라고 하죠. 걸림새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렉 위에는 이렇게 후크 형식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얹혀져 있어서 이거를 후크를 제거를 안 해주시면 이게 안 나와요. 절대로. 이렇게 들어줘야지만 나올 수 있거든요. 뒤로 살짝 미신 다음에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제 내부가 다 보이겠죠?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청소를 해주시고 전구가 나가시면 이제 전구 풀으셔갖고 그에 맞는 전구를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시고 유리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열이 식은 상태에서 세정제를 좀 뿌려주시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놔뒀다가 명칼로 쫙 긁어주시면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 안에 내부를 청소하시려면 이 보트 2개를 풀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립은 역순입니다. 이렇게 걸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빼시면 안 빠져요. 뒤로 살짝 밀었다가 당겨 주셔야지만 빠져요. 아셨죠? 그리고 조립은 역순입니다. 역순. 네, 이렇게 해서 다 조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컨벡션은 조금해서 우리나라 기본 문이 800이에요 800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다 들어가는데, 미니 로탈이나 대형 여기 또 로탈이나 이런 것들은 외형이 크기 때문에 보통 1000 이상 되셔야지만 이 기계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셔갖고 기계 장비를 고르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오븐 중에 가장 고장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손잡이 부분,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다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죠. 이 상태에서 돌리셔갖고 집어넣으시면 괜찮으신데, 이 잠그신 상태에서 그냥 쾅 받으시면 이 안쪽에 이제 내부에 연결 고리들이 다 부서집니다. 비용도 좀 만만치 않고 하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다뤄주시면 좋겠죠. 저희 그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컨벡션이나 로타리 오븐이나 유지가 들어간 빵들을 많이 만드는 거라서 청소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데코 오븐? 여기 미니 데코 오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컨벡션하고 이렇게 콤비 구성으로 많이들 쓰세요. 그래서 이 미니 데코 오븐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니 데코 오븐은 정상적인 데코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업소에서 쓰는 데코 오븐은 기본이 2매입니다. 그러니까 2매 데코 오븐이 기본인데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오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오븐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단열이에요. 저희 그 베베스토리 영상을 보시면 큰 오븐들만 보셨죠? 이 조그마한 오븐의 이쪽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단열을 할 수 있는 두께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반대로 이쪽도 단열을 돌 수 있는 두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이킹을 하시면 이런 데 만져보시면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뜨겁다라고 해서 빵 베이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정이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이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만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빵팬이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가지죠. 이렇게 깊게 한 장이 들어가는 것도 미니 데코 오븐이 있지만, 이 빵팬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한 장이 들어가는 것도 미니 데코 오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니 데코 오븐이라고 하면 이 빵팬이 한 장 들어가는 것들을 대부분 다 미니 데코 오븐이라고 하고, 본인 용도에 맞게 이렇게 넓은 방향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좁은 방향으로 들어갈 건지는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번 체킹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데코 오븐, 이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되게 좁죠. 근데 이제 기타 유럽산 컨벡션 오븐들 중에 이렇게 넓게 가져가는 폭이 있는 컨벡션 오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니 데코 오븐이랑 콤비로 구성하실 때는 이 폭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콤비 구성을 하실 땐 컨벡션 오븐 사이즈에 맞춰서 미니 데코 오븐 사이즈도 마치 함께 사이즈를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